자, 17강의 1번. 자, 생각해보자. 비누 한 덩어리를 생각해보자. 그런 종류인 동격이야. 네가 보관하는 그런 종류. 욕실 싱크대 옆에 씻기 위해서 너의 손과 얼굴을. 얼마나 많은 의미를 그러한 아큐어스가 눈에 띄는 이거는 인아큐어스, 눈에 띄지 않는 물체가 could contain, 가질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그렇게 하찮은 물체가 가질 수 있겠는가? 자, 비록 그것이 유혹적일 수는 있겠지만 가주어죠? 이게 진주어고. 자, 답하는 것이 이 질문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다지 많지 않지 라고 답하는 게 유혹적일 수 있겠지만, 혹은 심지어는 전혀 없지 라고 답하는 게 유혹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심지어 비누조차도 구현할 수 있다, 구체화할 수 있다. 뭐를? 풍부한 세트를. 뭐에? 상징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비누조차도 뭔가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자, 생각해보자. 뭐에 대해서? 한 특정한 브랜드의 비누에 대해서. 그 자체로는, 그 비누는 그냥 씻어. 뭐처럼? 어떤 다른 비누처럼 그냥 씻어줘. 그러나 이제 뭐가 특이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떤 현명한 마케팅을 통해서, 혹은 포장을 통해서,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그 브랜드는 이멀스한다, 담근다. 그것의 비누를 어디에 담그냐? 복잡한 세트에, 메시지들의 복잡한 세트에. 뭐에 대한 메시지? 환경, 개인의 어떤 권한, 그리고 진보적인 정치,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뭐를 통해서? 마케팅, 포장,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식이냐? 그 브랜드의 웹사이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 우리는 헌신합니다. 뭐에? 동물 보호에, 그리고 환경 보호에, 그리고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렇게 됐군요. 1번, 2번. 우린 존중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린 비누를 만드는데 동물성 기름은 안 써요. 이런 거 하면서 우린 동물 보호합니다. 이러면 이 비누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담게 된다. 그냥 단순한 비누가 아니라 메시지를 담는다 이거죠. 그리고 상징이 된다고, 비누가. 뭐를 통해서? 여기에 의미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의미들은 허락합니다. 그 브랜드의 고객들이 하도록, 더 많은 걸 하도록, 그 비누를 가지고. 그냥 얼굴만 씻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 비누를 사주는 것 자체가 이런 활동을 도와준다는 뜻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보다 더 많은 걸 할 거야? 단지 씻는 것보다 그들의 얼굴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주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는 것 자체가, 난 이거에 찬성해,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하는 주장이 되겠죠. 뭐에 대한?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들이,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정치를 그들은 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을 만들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별거 아닌 상품도 뭐를 담을 수 있다? 의미, 혹은 메시지, 혹은 상징, 이런 것들을 담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이런 의미나 메시지에 찬성하는 어떤 주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2번입니다. 자, 비교 심리학은 발견한다. 뭐라는 걸? 가리키기, 손가락으로 가리키기가 그것의 완전한 형태로 되어 있는 가리키기,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가리키는 거죠. 이게 독특하다는 거, 우리의 종한테, 인간한테만 독특하게 있는 거라는 걸 발견한다. 자, 거의 어떤 비인간 종도
보이지 않아. 어가 없으니까 부정문 해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할 수 있는 듯 보이지 않아. 이해할 수 있는 듯. 뭐를? 이 가리키기를. 그러니까 인간 말고 다른 종은 가리키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다고. 주로 집게들은 따를 수는 있어. 포인팅을. 비록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은 뭐 중에서 그 가장 큰 원숭이들 중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은 그럴 수 없는 반면에 좀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거의 어떤 비인간 정도 못하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좀 요거를 배워서 따를 수는 있다. 근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원숭이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들, 뭐 침팬지라든지 오랑우탄 이런 애들도 못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의 어떠한 인간의 종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의 증거가 없다. 역시 어가 없기 때문에 부정문. 거의 증거가 없다. 가리키기가 발생한다는 증거가 없어. 자발적으로 뭐 사이에? 구성원들 사이에 어떠한 종이든 뭐 이외에 우리 자신 이외에 어떠한 종의 멤버들 사이에서든 자발적으로 가리키기가 발생한다는 증거가 없다. 분명히 오직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다. 그 사회 인지적 기반 시설을, 근데 토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회 인지적 토대, 그러니까 뭐야? 그게 가리키기죠. 그 사회 인지적 토대를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필요한, 지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종류를, 협력적 그리고 친사회적 동기들의 종류를 지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사회인지적 토대를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어떤 이 가리키기 제스처가 뭐 해주는 이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리키기의 제스처가 전제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리키면 뭐 한다? 너도 같은 데를 본다. 즉 기본적으로 가리키기는 나 혼자서 뭐를 할 때 가리키지는 않죠. 같이 뭘 하자고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협력적이고 사회적인 동기부여가 들어 있을 텐데, 이런 가리키기 제스처가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거고, 이런 거에 필요한 어떤 사회 인지적 토대를 가진 건 인간뿐이다. 이것이 나타낸다. 한 새로운 장소를 찾아볼 그 기반들을, 인간 언어의 기반을 찾아볼 새로운 어떤 장소,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해 준다. 자, 비록 연구가, 언어에 관한 연구가, 인지과학에서 언어에 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집중해 왔지만, 이 언어의 논리적 구조에만 집중해 왔지만, 그 뉴스는, 이 새로운 소식은, 이 가리키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제시해 준다. 대안을, 좀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 언어 연구에. 뭐라는 거? 언어의 본질이 발견되는구나. 인간의 능력에서 발견되는구나. 인간이 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인간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커뮤니언을 통해서 교감을 향한 능력에 있구나. 정신의 교감. 뭘 통한? 공유되는 intentionality, 의도성, 공유되는 의도성을 통한 정신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언어의 본질이 있구나. 그러니까 뭘 보니까 이 공유되는 의도성이라는 게 가리키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이런 교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있으니까 인간만 가리키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언어의 초석이 되는구나. 그래, 그것의 핵심에, 이거 지금 전치사인데 동사가 나왔죠?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치됐죠? 그 사기적으로 단순한 행동, 너무나도 단순한 행동이 있다. 이게 주어야. 있다. 어디에? 그 중심에. 이 너무나도 단순한 가리키기 행동이 바로 이런 거의 중심에 있다. 즉 행동인, 어떤 행동? 마스터 되어야 할, 뭐 전에? 언어가 학습될 수 있기 전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가리키기 행동이 나타내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교감, 협동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이게 있기에 언어가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좀 빡세게 했지만. 자,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온다. 세상 속으로 준비된 채
시작할 준비가 된 채로, 인간관계들을 시작할 준비가 된 채로, 그리고 우리가 얻을 때 통제력을, 우리 몸에 대한 통제력을 얻을 때 우리는 be keen, 투부정사, 뭐 하기를 열망한다. 우리는 take part in, 참가하다죠. 참가하기를 열망한다. 게임들의, 그리고 임무들의 어떤 포함하는 타인들과 함께 일하는 걸 포함하죠. 협동이죠. 협동의 임무에 참여하기를 열망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이런 함께하는 임무에 참여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 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가 있다? 협동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다르다. 침팬지들과는 다르다. 실험들이 보여주었다. 침팬지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 협력적인 임무들을 완벽히 잘. 침팬지도 그러니까 협력의 임무가 뭔지를 이해는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bother 투부정사, bother 다음에 투부정사 뭐, 그들은 오직 굳이 뭐 하려고 한다. 굳이 참여하려고 해. 만약에 그들이 볼 수 있을 때에만 어떻게 그것이 초래할 것인지를, 그들이 얻는 것에, 과일 한 조각을 혹은 다른 어떤 보상을 얻는 것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침팬지들도 협력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떤 경우에만 한다? 자기네들한테 뭐가 떨어지냐, 자기네들이 뭔가 먹을 게 생기냐, 이럴 때만 한다 이거죠. 대조적으로 인간들은 종종 협력해요. 단지 뭐만을 위해서도, 기쁨만을 위해서, 그것에 이익이 없어도. 실험들은 보여주었다. 뭐라는 걸? 타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이들의 행동에 이제 실험으로 증명이 된 거죠. 이후에 그들은 더 관대했다. 공유한 것에, 어떠한 간식들을 공유하는 데 더 관대하다. 그 실험들이 그들에게 준, 실험자들이 준 간식들.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나서 뭔가 함께 협동을 시킨 다음에 일부러 간식을 줬더니 잘 나눠 먹더라 이거지. 마치 타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놓았던 것처럼, 그들을 더 기분 좋은 상태에 놓아주기라도 한 것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것은 가주어고요. 이게 진주어죠. 데디아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아이들의 이런 간식을 나누려는 더 큰 의지가 단지 결과다. 학습한 것의 결과다. 뭐라는 걸? 그들이 지불해야만 한다. 사람들한테 그들과 함께 일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라는 걸 배운 결과다. 라는 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즉 애들을 일부러 협동을 시켰어 같이. 그래 와서 간식을 줬는데 나눠 먹더라 이거야. 그럼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아니 그냥 같이 일해줬으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대가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방식은,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방식은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 경험들에 의해서 어떤 형성해 주었던 그 발달을, 우리의 뇌 발달을. 우리의 어린 시절의 이 타인에 대한 관찰들은 단지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도록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그것들은 도와주기도 한다. 우리가 이해하게,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만 하는지를. 그러니까 뒤쪽에서 조금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뭐라고? 이게 그냥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냥 함께 일하는 것 자체를 인간이 좋아한다는 게 증명된 실험이라고. 그걸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느끼면,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어린 시절의 이런 관찰들이 그냥 학습만 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야?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거다.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어린 시절 타고나고 일단,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가. 뭘? 이 느낌을, 협력하면 기쁘다는 느낌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자, 그 이론은 이 이성적인 행동이라는 이론, 합리적 행동 이론은 주장한다. 뭐라고? 한 사람의 결정이 참여하려는, 또 의도적인 활동에 참여하려는 한 사람의 결정은 달렸다. 몇 가지 요소에 달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은 상황적이고요. 이 요인들입니다. 이 요인들 중에서 몇몇은 상황적이고 그리고 몇몇은 중재된다. 뭐에 의해서? 개인의 성향들 혹은 특성들에 의해서 중재된다. 자,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라고 주장하냐?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결정은 뭐에 달렸어? 몇 가지 요소에 달렸는데 어떤 요소들이냐? 일부는 좀 상황에 달려있는 요소가 있고 일부는 개인의 특성에 달려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거죠. 그 이론의 핵심에 이것도 도치, 이게 주어져? 그런 생각이 있다. 어떤 생각? 때 사람들이 참여할 때 어떤 주어진 행동에 참여할 때 그것은 때문이다. 그들이 형성했기 때문이야. 어떤 의도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유를 가지기 때문이야. 그들의 결정에, 그들의 의도를 실행하겠다는 이 결정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아니 그렇죠. 이성적 행동, 합리적 행동이라는 건 결국 뭐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게 합리적 행동이다, 이성적 행동이다라면 이 사람들이 일단 뭐가 있었다? 행동에 의도가 있었고 그런 의도를 실현시키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게 합리적 행동이죠. 본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의도가 있고 또 이 의도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있어서 하는 행동. 이것 때문에 우리 행동의 대부분은 사실 특징 지어질 수 있어요. 이런 합리적 행동이라고. 그렇죠? 인간 대부분 이렇게 하죠. 어떤 행동을 할 때 물론 나도 모르게 하는 본능적인 행동도 있지만 뭔가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를 실행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의 대부분은 뭐다? 합리적인 행동이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나타냈다. 뭐라는 걸? 행동의 의도들은 다시 또 통제된다.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통제된다. 하나는 태도, 뭐를 향한? 행동을 향한 태도. 그리고 규범적 요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런 행동의 의도는 통제된다. 그러니까 합리적 행동을 하면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 의도와 이유가 필요한 건데 이 의도는 다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다. 하나는 태도, 그 다음에 뭐? 규범. 행동을 향한 태도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 믿음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지는 그 결과에 대해 실행한 것에 어떤 행위를 실행한 것의 결과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태도는 행동을 향한 태도라는 것은 내가 저 행동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지금 내가 뭔가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한다라고 하면 이걸 내가 실행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 나는 돈을 벌게 되겠지.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게 그 행위를 향한 태도라고. 그럼 나는 그 행동을 그 행동을 향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겠지. 알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알바를 한다. 근데 내가 그 결과가 아마 뭐일 거라는 믿음이 있어? 엄마가 알면 혼내겠지.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알바를 하는 행위에 대한 나의 태도는 뭐냐? 좀 부정적이게 되겠죠. 그럼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규범적 요소는 통제된다. 우리의 믿음들에 의해서. 이번에는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이 무엇이 가치 있게 하는가.
다른 것들을 이거에 관한 우리의 믿음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규범적인 거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사람들 중요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끊겨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다시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치 있게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가 주어군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타인들, 예를 들자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 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를 하기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의해 통제된다. 규범적 요소는.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가 무슨 뜻이냐? 규범이 뭐예요? 타인들이 나한테 뭐 할 거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규범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 규범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라는 규범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니네가 나를 봤을 때 인사를 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게 규범이라고. 그러니까 소중한 타인. 근데 이게 왜 소중한 타인이냐면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뭐 이런 규범 같은 거 지키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의해 통제되는 게 규범적 요소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쪽으로 가져가면 어떤 합리적인 행동을 할 의도가 있냐 없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규범이라고. 규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행동을 하기를 원치 않아. 그러면 나는 그런 의도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죠. 이런 얘기는. 그래 어떤 행동의 경우에 우리는 의존한다. 더 많이. 이런 태도에 더 많이 의존하기도 하고 반면에 또 다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존할지도 몰라 더 많이 규범적 요소에 이거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관한 가이드를 위해서 규범적 행동에 더 많이 의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많은 말을 담고 있는데 너무 짤막짤막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합리적 행위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합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크게 뭐라고? 어떤 태도적인 문제가 있고 행위를 향한 태도적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하는 규범적 문제 이런 것들이 합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군요.